저희 작가들이 사례로 영화는 정말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영화는 재밌는데 이게 참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중국에서 금괴 들여온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으로 출순하는 일당들이 잡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부산항 여객터미널에서 후쿠오카로 출항하는 보따리상을 붙잡았는데요. 네. 그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화물 상자 속을 살펴봤더니 그 자동차 부품 속에 1kg짜리 27개, 시가 17억 상당의 금괴가 화면에 나오는 게 저게 다 금이군요. 네. 네. 그 붙잡힌 이들은 그 조직원 그 보따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자동차 부품인 그 기어 안에 직경 약 한 4에서 5cm 정도의 그 원통형의 금괴 한 3-4개씩을 이렇게 숨겨서 사실 세관 당국의 눈을 좀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적발이 되었습니다. 네. 그 경찰은 이제 그 금괴 전부를 압수를 하고요. 그리고 공범자를 지금 뒤쫓고 있고 그리고 관세법 위반으로 이들 세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부품 속에 그 금괴가 있는지 몰랐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잡아떼고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부품이라고 알고 가죠. 저기 밀물소에서 수준이 80만 자동차 부품에서 하거든요. 자, 일단 그럼 잡힌 3명 있고 그죠? 이거 그럼 역할 분담을 이게 어떻게 한 걸까요? 이게 역할 분담의 수법을 보면 상당히 치밀합니다. 운반책인 A씨가 일단 서울에서 총책인 B씨로부터 금괴를 받아옵니다. 그다음에 부산항에서 자신이 보따리상을 가장해서 일본으로 이를 가져가는 거죠. 그다음에 환전책인 C씨에게 전달을 하고요. 이후 C씨가 금괴를 일본 현지에서 처분하고 이 대금을 국내로 가져와서 다시 또 다른 전달책인 D씨에게 넘기는 수법이었다고 하네요. 이게 그 역할 분담이 착착착착 이루어져 이렇게 돌아가는 거군요. 톱니바퀴처럼. 아니 그러면 이게 밀수를 해서 이게 가져다 팔 정도로 이게 일본 금값이 많이 비싼 모양이죠.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kg짜리 금괴가 5,700만 원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시세가 그렇고요. 일본은 6,200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일본에서 팔 경우에는 500만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그렇네요. 금괴 조그마한 거 하나에 500만 원씩 그렇죠. 거리가 하나에 된다는 500만 원 이야기네요. 정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번에 성공했다면 그 금액이 1억 3,500만 원 정도를 벌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일당은 지난 8월부터 1년 4개월 정도 총 30억 원 이상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익만 30억을 남겼다는 이야기네요. 이건 뭐 거의 기업행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근데 좀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사각형 금괴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금괴 모양은 어떻게 손은 좀 본 모양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그 밀수를 위해서 그 자동차 부품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금괴 모양을 특수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점을 노렸다고 합니다. 네, 참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정성만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동안 뉴스나 이런 영화에서 보던 수법이 또 한 단계 또 진보된 형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보통 금괴 밀수라고 하면 몸속 은밀한 곳에 숨기기 위해서 금괴를 잡고 동그랗게 이렇게 재가공하거나 그다음에 금속 탐지기 검사를 피하려고 조연 테이프를 이렇게 두르는 방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까지 많이 보셨던 허리춤의 복대를 이용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바지 안쪽이나 가방 골격 사이에 숨기거나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죠. 심지어 항문에도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 보는 신발 밑창에 놓으면 깜짝 같긴 하겠습니다. 그죠? 예, 이거 요즘에 그 금값이 워낙 비싸져서 이렇게 자꾸 느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금괴를 숨겨서 해외로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한국인들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시면요. 2015년에 95억 원이었던 금괴 밀수 금액이 2016년엔 445억 원으로 늘었고요. 2017년에 1,500억 원, 지난해에는 2조 3,830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또 올해 7월까지 파악된 밀수량만 해도 1,120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밀수국은 이 금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홍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 순으로 많았습니다. 홍콩은 또 이게 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군요. 그럼 홍콩에서 금을 들여와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일본으로 보내거나 아마 이런 수법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데 좀 전에 화면 보니까 2018년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밀수가. 변호사님 뭐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죠?
이게 2017년경에 비해서 한 15배가 늘은 겁니다. 이게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홍콩에서 2조 원 상당의 네. 금괴 43,321개를 그 밀수한 일당이 검거됐기 때문인데요. 네. 이 국내 공항 그 환승구역에서 이제 여행객들의 몸에 네. 금괴를 숨겨서 일본으로 이제 밀반송하는 밀반송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콩에는 네. 금괴 소비세가 없는데요. 네. 일본에는 금괴 그 소비세가 8% 정도 부과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얻은 시세 차익이 네. 한 4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군요. 근데 하나 특이한 점은 이 그 금괴를 옮겨오는 과정에 특히 한국인 대학생들과 이 여행객들이 많이 이 동원된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물건 하나만 전해주면 된다라는 네. 뭐 알바비 정도 챙길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서 많이 전달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면 네. 그 조직원이 홍콩에서 일본으로 이제 갈 때 한국을 중간 경유지로 해서 그 인천공항 뭐 그 환승 통로에서 네. 그 알바생에게 이제 금괴를 배달하는 그 건네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환승객의 경우에는 입국 심사가 필요 없이 바로 환승 통로를 통해서 출입국장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실제 지난해에 그 이 배달 의뢰를 받은 알바생이 네. 겁이 나서 이 금괴를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발각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마 너 이거 저 대학생들한테 너 이거 좀 배달해주면 너 비행기 싹 빠지게 해줄게 뭐 이렇게 유혹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거꾸로 이거 알바생 겁을 먹지 않았으면 이거 계속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저기 단속을 좀 더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밀수범들 사이에서 네. 부산항에 들여오면 뭐 수화물에 대해서 뭐 엑스레이 검사 같은 걸 철저히 안 해서 네. 부산항이 밀수의 뭐 온상지다, 최적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네. 뭐 일부에서는 밀수의 해방구로까지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금괴 밀수 범행 수법이 이렇게 굉장히 치밀해지고 있는 만큼 어떤 통관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검색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부산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그런 말이 돈다고 하니 좀 더 철저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큰 피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또 예방도 중요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